근데 이 성북동이라는 데가 나무가 우선 많아. 소나무도 많고 또 자연 환경이 참 좋아. 산도 아주 가깝게 있고, 그리고 서울 갇혔지만 저쪽 산이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서울 같은 맛이 좀 덜 나. 아주 지방 소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포장돼서 이제 큰 길이 이렇게 생겨가 터널을 가지만, 그때는 거기가 그 계곡이 있었어. 아주 깊은 계곡이, 그 물이 참 깨끗하고, 그리고 저기 해화동 쪽에 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크게 빨래터 큰 넓적한 바위가 있어가서 빨래들 하고 그랬었어요. 하여간 성북동이 예술가들이 참 좋아했어요. 문사들, 문예하는 문학가들도 많이 살았었어요, 여기에.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그 근원 선생이라고 산여선생 스승이신 김영준이시지. 그분 집이 요 집 바로 넘어요. 요 집이 이게 준아트라고 하는데, 이 다세대 주택 바로 넘어가 김영기 씨. 그 집을 이제 그 김한기 씨한테 이렇게 나중에 넘겨줬는데, 그때서부터 예술가들이 좀 많이 살았어. 내 집이라고 정착한 데가 바로 성북동이었어. 개울물이 흐르는데 그 가장자리에 드문드문 집들이 있고 그랬어. 그 누가 사는지 아나? 여기 조지훈 선생이라고 문인이 살았고, 근원 선생이 살고, 이태준 선생이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산여선생님은 이제 집을 구해다가 여기 터가, 거기 조천에 산여선생 그걸 여러 채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산여선생님 집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석이라고 있어요. 신영상 씨, 서울대학교 교수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사 오고, 남계 이화대학 학장도 그랬죠. 이기선 씨가 지금 저 정보성 씨 그 빵집 있죠. 그게 그 남계 선생님 댁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정 선생님. 또 친구 증탁영네 집은 이제 여기 골목, 우리 집에서 골목에서 가지요. 거기.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성북동에 집이 하나 났다고. 성북동에 이사를 자네 좀 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 집이 왔었어, 옛날에. 나는 그 강북구에 사서. 그때 이제 이 돌들을 엄청 이제 큰 마당에 이사 가면 이제 이렇게 배치하려고 사놓은 게 이렇게 싸놓은 게 있었다고. 그 산여선생님이 또 돌도 좋아하시니까 뭐 겸사겸사 하여간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자네도 성북동에 이사 와야 되겠다고 말이야. 그 화가는 이렇게 좀 자연 속에 사는 게 좋다고. 성북동에 나무도 많고 소나무도 있고 참 운치가 있는 데니까, 또 조용하고 첫째. 그리고 또 친구들도 이렇게 성북동에 이사 오라고. 산여선생님 제자들이 이렇게 몰려 살고 스승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 화단에서는 좀 그걸 뭐라 그래, 부럽기도 하고 삶도 낫겠죠. 그래서 뭐 성북 사단이라고도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 성북 청계라는 말은 산 선생님이 그 세계를 일주 여행을 하셨어요. 그 굴 앞에서, 그래도 이 성북동 친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신영상 씨거든. 신영상 씨한테 엽서를 보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신영상 씨가 안부 그런 거 지금 내용이 있게, 거기에 이제 우리를 묻는 게, 성북 청계들은 잘 있나? 그 청계라는 게 맑게 조금 돌았다고 그러나, 심취한 사람, 미쳤다고 그러나, 뭐 하여간 심취한 사람이, 괴짜가 괴상하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성북 청계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서, 그 우표에 이제 우리 안부
시영상 씨 말고 여기 성북동 친구 안부를 물을 때 성북 청계도도 잘 있나? 왜 그 청계소리를 우리 들을 만하면 그때는 이렇게 돌 같은 거에 이렇게 심취들 해가지고 돌이 있다면 좋은 돌이 있다면 뭐 먼 길도 뭐 가서 감상하고 그리고 형편이 되면 이제 이렇게 참 하나둘씩 모았는데 그때는 그 돌값이 비싸지는 않았어요. 묵림회라는 모임에 자주 만나게 되고 새로운 미술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양주 팔개 모양 같이 의좋게 살자, 그렇게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자기 길을 걷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니 해도 산선생이 가장 돋보이는 업적은 묵림회라고 묵의 숲이지. 그러니까 묵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화가를 상징하는 거고 화가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묵림회를 이제 창립하셔가지고 동기들, 후배들, 또 우리가 제자들 해가지고 아주 참 활동을 많이들 했어요. 그때는 다 작품을 새로운 어떤 신선하고 그런 걸 이제 추구했었죠. 근데 그 묵림회가 쭉 그렇게 지속되다가 그것이 해체되가 이제 한국회가라는 것이 이제 생긴 것. 결국은 그 묵림의 연속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산여스의 뜻을 따른 제자들이 또 창립해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한국화가 지금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1958년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입학할 적에 저는 처음 산정 선생님을 뵌 일이 있었습니다. 산정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마 연세가 아마 한 30세쯤 될 그런 청년 작가이셨는데 1학년 때 우리 공통 과목으로 수묵화를 우리가 지도받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산정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위 말하자면 수묵화의 기초를 저희들에게 지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인상은 굉장히 예리하시고 그리고 그때 뭐 6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항상 앞서가는 한국화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그 당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1960, 70년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의 현대미술이 아주 나름대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산정 선생님은 이제 대학의 후학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한국화라고 하는 그런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대 미술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표현 능력을 아마 후배 제자들한테 많이 영향을 주신 그런 대표적인 작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이 추상화는 1960년대서부터 아마 그린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벌써 이제 동양에 전혀 없는 그때 동양 상북에서 동북아라 그러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북아라 하는데 그때 추상화가 아마 다른 데 나라에서도 그린 게 별로 없었을지라.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아마 산여스의 제일 처음에 추상화를 동양 추상화, 순수한 동양 추상화를 그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은 그동안에 산정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껴주는 후배 제자였기 때문에 1년에 명절 때는 꼭 제가 찾아가 뵙고 덕담을 많이 저한테 전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덕담 중에는 제가 감탄한 것은 평소에 참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과 분야를 굉장히 나름대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장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학문적이고 그러면서도 그 깊이와 철학이 분명히 자기 가슴속에 간직하시면서 자기 세계를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참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보기 드문 그런 은사님이셨다 하는 것을 저는 가평 때마다 느꼈습니다. 서점 들리면 그 가끔 길에서 이렇게 나도 산바지 타면 그 선생님 뭘 이렇게 들고 계셔야 돼. 그 책일세. 아이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성북동에서 저기 성대 앞에 그 서점 중국 서점 거기 제일 큰 중국 서점이 있어 한국에서. 거기서 주문한 걸 찾아오셨는지 한 100권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시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다고. 내가 그래서 이야 참 부끄럽더라고. 우리는 책 한 권 제대로 안 보고 그런데 저 연세에 저렇게 책을 많이 아끼시는가. 그렇게 하고 한 번은 그 선생님 그 서실, 화실을 잘 공개를 안 한다고. 근데 한 번 자네 일로 들어와 보게 해가지고 서실 한번 구경했어. 아우 너무 놀랬다고. 책에 산더미 같이 많아. 도서관에도 그렇게 책 많을 게 몇만 거냐. 내 생전에 그렇게 책이 있는 집은 처음 봤어. 그만큼 독서를 엄청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식이 풍부하니까 막힘이 없어 말씀하실 때는. 그 우리 가르칠 때도 말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면 선생님 수업 시간을 기다릴 정도라고. 참 그래서 굉장히 박식한 분인데 좀 추사 선생님과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인상이 참 좋으시잖아. 인품이 좋으시고 두 번째는 그 학식이 대단하시잖아. 시, 서화 다 하신 그런 분이 동양에 많지 않아요.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그 스승의 영향이 대학의 그 그림의 어떤 그 풍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산효 선생님 같이 이론이라든가 그 현대 미술을 참 눈뜨게 한 그 고귀한 또 선생님이시고,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대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난 그런 복이 많은 화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산정 선생님은 그 당시에도 한국의 전통화를 현대화로 승화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런 하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장르를 떠나서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아주 예민하게 다양하게 수용해서 후학들을 지도하신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작가이셨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